오늘의 이제 주제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갈등 해소라는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뭐 유고설에서 보듯이 북한 권력 핵심에 대한 가짜 뉴스도 굉장히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북한 정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접근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생각 있으신 분들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김정은 위원장 유고설이 가짜 뉴스의 가짜화를 좀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북한 정보에 대한 인식 이걸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뭐 지름길은 없는데요. 이제 북한을 다루는 뉴스들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오보나 큰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는 사과도 하고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저는 이런 비슷한 현상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관심과 거기에 걸맞을 수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이 굉장히 비대칭적이어서 항상 여기에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제 산업화하기도 하고 굉장히 개별화되기도 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욕구와 불충분한 정보 이것들을 모아놓고 보면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오히려 너무 심각하거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북 정책이나 북한을 보는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좌우하지 않도록 만드는 저는 그런 어떤 건강한 소통의 시스템 이걸 만드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정치인이나 전문가나 언론인들의 소위 말해서 사회적 책임성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뭐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게 가짜 뉴스에 대항하는 진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가치 지향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뉴스, 진짜 뉴스보다 좋은 뉴스, 좋은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 이건 뭐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남남 갈등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또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한 말씀씩 들려주시죠. 남남 갈등이 상당히 그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이게 심각한 이유는 남남 갈등이나 의견의 대립이 있어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성격과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남남 갈등의 성격은 지금 예컨대 정책의 어떤 구체적 그 효과나 또는 그 정책의 적합성을 둘러싼 그 어떤 그 구체적인 논쟁과 대립을 넘어서서 지금 거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그 아주 무조건적인 그 대립의 한 지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이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앞에도 나온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민주화 문제하고 또 좋은 프레임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어떤 건강한 역량하고 같이 묶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그 부분의 갈등들을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는 부분의 중심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정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양 진영의 극단적 부분들을 대변하면서 그것을 정치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양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좀 정치가 이런 그 갈등, 담론 경쟁이 대결적 갈등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역할을 정치가 잘 못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면 저는 논의의 흐름과 틀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 중에서 쉽게 그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논의 틀을 가지고 일회성 논의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들을 해서 좀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대결로 가는 이 논의 구조의 부재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경쟁이 대결로 가는 이런 양상을 논의 틀로 수렴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을 좀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짧게 예, 예. 그 용어가 주는 효과도 큰데요. 평통에서 남남 갈등이라는 용어를 이제 좀 덜 쓰시고 남남 소통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게 무슨 대북 정책의 갈등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용어를 수십 년 동안 갈등으로 하다 보니 아까 우리 박명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병리학적으로 꼭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남남 소통 얼마나 우리끼리 소통이 잘 되는가 소통률 70% 뭐 불통률 10% 용어를 한번 바꾸면 주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평통에 사는 여론조사도 갈등이라는 단어를 덜 넣고 얼마나 우리는 소통이 되나요? 뭐 이런 표현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네이밍에서 단어를 좀 한번 바꿔보는 노력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왜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사회적 대화의 형태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생각해 볼 거리는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갈등이라는 건 없는 사회가 없으니까 억압된 갈등은 사실은 가짜 평화잖아요.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말 진짜 토론을 좀 해보고 정말 문제가 뭔지를 좀 드러내는 그런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토론을 두려워하거든요. 정치 색깔이 다르면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론을 안 하고요. 그리고 사무처 형님 말씀하셨지만 진영 안에서도 토론이 없습니다. 의견 차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영 안에서도 토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차이를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진영 안에서 논의를 해보면 진영 넘어서도 토론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아주 여러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평통에서 더 많은 좀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예. 뭐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 노력, 뭐 운동이나 또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통일국민협약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종의 저는 그 수기민주주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회적 대화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틀에서 자꾸 그 재단하고 그런 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 노력이 위축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내 생각과 너 생각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어떻게 변하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서로를 이해하고 이 관용의 폭을 높여가는 건데 그 자체가 일종의 수기민주주의로 가는 훈련인데 이 과정 자체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정보다는 사실은 그 형식, 대화의 형식, 그 다음에 결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에 더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헌법기구로서 이 민주평통이 자문회의가 좀 더 시민사회의 전체를 대변하는 쪽으로 더 민관화 혹은 시민사회화 되는 고민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사실 쉽지 않은 노력이고요. 국회의 공감대도 좀 얻어내고 정부도 공감을 해서 민주평통의 시민사회화 다운표에서 그런 노력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민주평통이 하고 있는 많은 일이 사회적 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협력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평통이 국민들 속으로도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크게 2만 명으로 잡으면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0.04%입니다. 0.04%. 그렇다고 그 퍼센티지를 마구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규정도 있지만 이 적은 소수의 자문위원이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에서 자문위원이 국민들과 접하는 접촉면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접촉의 사이버 공간의 접촉을 활성화시키는 혁신적인 행보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열린 플랫폼 형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조율한다. 내한테 이 전체 거버넌스의 파워를 달라.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 일을 하되 어디에선가는 열린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그 플랫폼 속에 모두가 와서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게 좀 공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안정성도 가지면서도 이 민과 열려 있고 다양한 영역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이어야 이 플랫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평통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정말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제도적인 안정성 또 국내외를 포괄하는 이 어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원오브댐으로 평통사업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때로는 싸우고 그러는 어떤 그 플랫폼 그런 장을 요새 보통나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뛰어놀므로써 이게 소통되게 만드는 마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선가 좀 열렸으면 좋겠고 저는 그 가능성을 그래도 평통 같은 곳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회를. 아이고.